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우리 원불교는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교화 방법과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거진 원에서는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마음 공부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온라인을 활용해 어떻게 원불교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는지 그 생생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서울교당 김혜원 교무, 안암교당 이재선 교도, 그리고 화상 연결이 되어 있는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김상현 교도, 새3회 전혜복 교도입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김혜원 교무님부터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서울교당 2년차 김혜원 교무입니다. 네, 역시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실 분입니다. 안암교당 이재선 교도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암교당 일반 7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선 교도입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실 두 분이고요. 이번에는 화상으로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합니다. 행아웃 교화단 김상현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김상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마지막 분입니다. 역시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3회 전혜복 교도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삼의 청년 전혜복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한 공간에서 비록 공간을 달리 했지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분도 서로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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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요즘 시대는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게 된 건요. 온라인 시대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좀 나눠보고 싶어서인데요. 온라인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또 그 안에서의 방법들은 많이들 다르게 실천하고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먼저 서울교당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서울교당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온라인 교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서울교당은 밴드 라이브와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밴드 라이브 경우에는 기도식, 실시간 법회 라이브 등을 진행할 때 주로 밴드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줌은 청소년부터 청년, 그리고 젊은 교도단, 일반 법회를 비롯해서 교화단회랄지 교화협의회, 단장 중앙훈련 등 모든 일체 소통이 필요로 한 부분은 현재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눠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밴드 라이브와 줌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교당이었고요. 자, 그럼 안암교당은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안암교당은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법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회, 청년 법회, 그리고 수요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줌을 활용해서 일반 교도는 월 1회, 그리고 청년 교도 같은 경우에는 법회 후 단회 시간을 매주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줌모닝, 선모닝이라고 해서 그 아침 선방을 줌 중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매일 상시 훈련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양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자발적 발의와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는 모임으로 매일 단체 톡방에 서로의 수양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공부 모임이고 현재 2년 4개월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진행을 하셨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인회라는 정기일기 공부 모임도 있는데 그 모임은 원래 교무님을 모시고 하는 대면 공부 모임이었는데 이제 온라인 상황 속에서 줌으로 전환되어서 월 1회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출가 여행이라고 해서 7일간의 온라인 출가 여행이라고 해서 원래는 13년간 매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7일간의 입선 훈련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합숙훈련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교단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정통을 이어가자 하는 의미로 해서 아침에는 줌모닝, 선모닝, 낮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심결 특강, 그리고 사경, 그리고 저녁에는 연불선을 줌 중계를 통해서 7일간 진행을 해오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고, 교무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필요한 교화 협의회라든지 단장 중간 훈련, 그리고 뭐 청년의 워크숍 등도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암교당은 원래 이런 온라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엔 행아웃의 온라인 교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은 현재 8시 단과 9시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와 9시에 각각 스카이프 앱으로 1시간가량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단별로 강연, 회와 일기법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4주차는 모든 단원들이 모여 설교와 교리 강의를 듣는 특강법회를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원광대학교 서원관의 송우진 교무님으로부터 역대 원불교 선진님들에 대한 설법을 들었고, 원불교 교화연구소의 김수련 교무님으로부터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에 대해 강의를 들었으며, 원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이태은 교도님으로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원불교 정책연구소의 조인국 교무님으로부터 원불교 미주교원에 대한 공부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법회 이외의 활동을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조석신고 모시기라는 공동 유무념을 실천하는데요. 조석신고를 모시고 나면 단체 채팅방에 특정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서로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오프라인으로 단원들이 모여 1박 2일의 정기 훈련을 나누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심야 선방으로 대체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교당법회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 사축 이제에 참석한 것을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리 실천 강연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각 단별법회 때 인상 깊었던 강연들을 모아서 온라인 강연 대회를 통해 교화 단원들에게 공유하며 공부 의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삼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교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새살회에서도 역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교화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동원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서울 시민선방이라는 오프라인으로 선방을 접하던 우리 입선인과 우리 청년 도반들이 이제는 오후 7시에 각자가 터한 장소에서 줌으로 접속해서 연불, 다선, 의두연마, 회화, 강연 등 정기 훈련 과목을 압축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을 공부 도량, 훈련 도량으로 만들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지도인이신 우산 칠공종사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고, 또 투웨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줌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답 감정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줌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든 설법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교단과 선방에 내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의 훈증 안에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게을러지기 너무나 쉬우셨을 거예요. 일과도 무너지고 스스로 지키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서울 시민선방에서는 수요 법회 이후에 다음 날에 아침 5시부터 같이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자선도 하고 일과를 철저하게 지켜서 일과 동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까지 하고 나면 아침 일과 프로그램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시 온라인으로 중계하여서 각자 도량에서 각자 집에서 이 훈련을 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원래 진행했던 새삼 훈련과 또 선 정진을 독려하는 새마음 새삼 시민선방도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에 2차례 훈련원에서 입선을 하여서 정기 훈련을 하던 것을 코로나를 맞이하여서는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2박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아침 5시부터 저녁 3회 반성을 하는 9시 반까지 프로그램을 꽉 짜서 온라인으로 훈련을 2번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과 인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인 원학습 인성교육도 기존에는 항상 대면으로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여서 저희가 하고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서 다 덮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모두 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네 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법회는 기본이고 정말 다들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니요. 네, 오늘 들으니까 더 좋네요. 아, 네. 좀 더 열심히? 네,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근데 다들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시작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무님, 이 처음에 온라인 교화 또 언택트 마음 공부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됐던 부분이라던가 혹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저희는 뭐 시작하기 전에 특별하게 막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걱정했다기보다는 저희는 제가 작년 연초에 교당에 부임했을 당시에 네이버 밴드를 처음으로 개설을 하였었어요. 네. 그래서 개설을 한 이후에 이제 교당 밴드를 공지 수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상에서 교당의 모든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 오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종교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교주님들께서도 이제 밴드에 들어와 오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는 가운데 이 라이브 법회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너무나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교당에서는 이 온택트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먼저 그 교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주인이 되시는 재가교육자 분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밴드 설치부터 이제 밴드 라이브에 입장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직접 안내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줌 마찬가지로 어플 설치하는 것부터 입장하는 법, 음소거 기능, 화면을 보이고 껐다 하는 거, 그리고 댓글 이제 채팅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면서 이제 재가교육자 분들은 교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임원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교당은 15개의 교화단이 있는데 한 단씩 직접 교화단의 온택트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15차례 진행을 하였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도님들께서 이제 이 온택트 교육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접할 수 있고 특히 이 교육을 시작할 때 하고 이제 마칠 때에는 이 온택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 상황이랄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교법이 이제 원만한 이 교법이 상시와 정기 훈련을 아우르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도님들께서 능히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안암교당의 경우는 좀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일반 교도 중에 젊은 편에 속하는 편이라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접하고 온라인 법회를 보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안암교당 청년회부터 이제 10여 년 정도 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양교당 청년회는 17년도부터 카페를 통해서 그 모든 교당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교화단 활동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교무님 설교 다시 보기 등 여러 가지 온라인적인 교화 요소들이 많이 병행이 되어 왔었고 2년 반 전부터는 안양교당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네. 교무님 설교를 다시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왔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수양회 활동들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 교화 활동에 다소 익숙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대면 법회를 중심에 두고 보조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100%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때 이게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있었는데 또 다들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교무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연세가 있으신 교도님들이 이 생소한 온택트 시스템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사실 큰 이제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카톡이나 유튜브는 상당히 널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 해서 쉽게 적응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준비하도록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아웃의 경우에도 사실 뭐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온라인 교화를 쭉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른 곳들이 좀 겪어왔던 이런 시행착오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신 또 행아웃만의 고민이나 꼭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들도 좀 있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15년부터 6년째 온라인 법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2기부터 참여하여 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화상 채팅이나 온라인 종교 활동이란 것이 아무래도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신하다, 신선하다 하는 격려부터 온라인 가지고 될까 하는 우려와 의구심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종교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들을 조금 먼저 겪어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시행착오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오프라인 교당들이 하는 고민과 같은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숙제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20대 청년들의 유입이 거의 없어서 항상 같은 멤버들로만 오랫동안 구성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대 청년들을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으로 이끌어서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은 교당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발굴해서 공부심을 진작시키고 나아가 교당에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청년 교도들의 유입 방안을 고민하고 또한 새로운 교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챙겨주고 정착을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공부를 도울 수 있을지 등등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숙제들이 온라인에도 여전히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6년 동안 교단으로부터 정식 법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온라인 법회 출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현재 법회 출석 등록은 단별 지도교무님들의 소속 교당을 통해 법회 출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네.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게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또 잊지 못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새삼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정기 훈련을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정기 훈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몇 가지를 꼽자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다양한 입선인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들었던 것이 가장 감격스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입선인분들은 보통 비대면 시대라면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훈련원에 입선하여서 3박 4일 동안 법의 훈중 안에서 꽉 쪄지는
대면 훈련을 종종 나곤 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1년에 2차례 정기 훈련을 항상 비대면으로 훈련원에서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훈련이 어쩌면 각자가 생활하고 있는 각자의 생활 공간을 훈련 도량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천우의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7세부터 80세의 할머니까지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온라인 줌에 접속을 해보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는 청년에게 여간 미안해 하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가야 다음 생에 다시 이 법 찾아 들어서 공부길을 잡을 것 아니냐 하시는 감상담을 훈련 말미에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많은 입선인 분들이 참 그 말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처음에 컴퓨터를 먼저 수리를 하시고 저희 임원진 청년에게 전화를 하여서 어떻게 온라인 줌에 접속하고 줌은 어떻게 설치하고 마이크와 스피커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며칠에 걸쳐서 차례차례 다 안내를 받으시고는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접속하셔서 2박 3일의 훈련을 아주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도님은 더 훈련에 던일하게 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훈련을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들 방을 훈련 기간 동안 빌려서 그 기간을 아주 전일하고 온전하게 훈련을 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하에 훈련을 나셨다는 감상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또 저희가 보통은 외국에 계신 분들은 훈련에 올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니 또 좋은 점이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훈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도 일본, 미국, 러시아 아주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훈련을 날 수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 시차가 안 맞지만 설법을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서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스승님의 설법을 들었다 이렇게 감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공부의 정도, 제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많은 입선인 분들이 내가 새마음 새살물 한번 거듭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하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힘을 서로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라는 제약에 있는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만 켜놓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훈련에 던일하게 지각하지 않고 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를 나누어 드려서 그 포인트를 잘 모으시면 나중에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포인트를 받고 상품도 받으시려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었고요. 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고 있다는 것을 더 일체감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티셔츠도 미리 보내드리고 훈련 국자도 미리 보내드리고 해서 저희가 다 일체감을 가지고 훈련을 이제 한 마음으로 날 수 있게 또 임원진들과 진행팀도 많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인상 깊은 훈련을 온라인 훈련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같이 듣는 저희도 막 절로 공감이 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서울교당의 경우에도 이 온라인 교화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 전에 잊지 못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세요? 이제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가장 먼저 들었던 모습은 제가 재가교육자 훈련을 했을 때 이제 교도님들께서 줌 실습을 했었거든요. 이제 줌 실습을 하는데 이제 어플 설치 후에 입장하는 것하고 이제 음소거 기능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실습을 했는데 그때 거기 계시던 이제 30, 40여 분이 줌에 입장해 보세요 하니까
동시에 이게 타다다닥 입장에 하니까 화면에 이게 따따따따 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교도님들께서도 이게 화면에 스크린을 놓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우리가 너무 대견하다고 그러면서 환호의 박수를 쳤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정말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당신들도 사실 젊은 분들은 금방 따라하고 금방 익숙해지기 쉬운데 사실 연세 있는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보다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충분히 마음을 내시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교도님들께서 이게 자리를 잡아간 후에는 처음에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공부심이 더 깊어지고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각자 머문 곳에서 뭐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이 온라인 교화로 전환이 된 후에 더 이 공부심이 깊어졌다라는 이 법열을 전하실 때 그 모습이 정말 저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좀 행아웃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아웃은 활동을 시작한 지가 6년이 이미 되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온라인 교화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뿌듯했다 혹은 행복했다 하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뿌듯했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는 법회 식순에 일주일간 진행했던 유무념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각자가 정했던 유무념 실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무님께 감정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러한 유무념 공유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방 청소하기부터 시작해서 30분 좌선하기, 100배 하기 등을 유무념으로 정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감을 기르고 나아가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느꼈고 이 느낀 바를 원청 교리실천 강연대에 나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무념을 공유했던 시간들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만약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없이 이렇게 했다면 저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같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교도님도 안암교당의 온라인 교화를 위한 노력, 또 그 성과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되고 뿌듯하신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하고 있는 수양회와 줌모닝, 선모닝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는 상시 타력이거든요. 네, 비록 그래서 자력이 약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상시 훈련을 조금씩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아온 편인데 훈련을 받았을 때는 잠시 잘하다가 금세 포기를 하는 자신을 제게 많이 마주해 왔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나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이런 중생심이 많이 들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참 괴로웠었는데 네. 이런 상시 타력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도반님들이 생활 속에서 이 교법을 이렇게 실천해내고 조금씩 이렇게 뿌리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저 스스로도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고 희망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까 새삼에서 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진행되던 출가 여행이 훈련 거의 일주일 전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그 출가 여행 7일 동안 나는 출가 여행이 그 안암교당 교화와 상시 훈련에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래도 그간 해왔던 방법들을 두루 종합을 해서 간략히 프로그램화해서 제공을 이제 교당에서 해주셨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전체 입선인이 한 53명 그리고 그 중에 아침 자선에는 평균 24명 그리고 저녁 연불 선 시간에는 평균 27명이 참석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기획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참여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호응을 보면서 이게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게 되게 감동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언택트 교화 컨텐츠가 앞으로 시대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교법을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되게 기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듣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온라인 교화의 가장 큰 벽은 공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이 가장 큰 장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네, 매거진원 특집 특별 대담 언택트 시대의 마음 공부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들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이 온라인 교화, 언택트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마 각자 좀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들이 다를 것 같은데 경우님께서 먼저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이제 바탕한 훈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도님들께서도 온택트 교육을 하기 전에는 저는 핸드폰 자체가 좀 낯설고 핸드폰 사실 이 라이브랄지 줌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기본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이 작은 화면으로 법해보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배워도 집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또 금방 잊어버려요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에 대한 이 가능성,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이 반복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훈련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능히 활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지금은 여러 가지 도움과 또 다양한 소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부 위주 교화 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실 종교뿐만이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가 이 온라인 전환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입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어떤 거리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고 하면은 뭔가 임팩트 있는 거, 스페셜한 거, 이게 사람의 이 눈길과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이벤트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고 스승님들도 이 공부 위주 교화종이라는 것에 대한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이게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어떤 당장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접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접하게 하고 늘려야 되지 하는 마음이 급하게 가다 보면은 뭔가 이 스페셜한 이벤트를 자꾸 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이 근본, 이 공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공부심으로부터 느껴지는 버별이랄지 그것이 오히려 온라인의 여러 가지 장벽을 뚫고 이 공부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께서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의 내실, 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 교법을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온라인 교화를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공부의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도 경험해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할 근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안암교당의 경우에는 좀 어땠을까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좀 두고 온라인 교화를 진행하셨는지? 네, 저는 교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교도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 개척되는 분야인 만큼 거부감이 들기 일단 쉬웠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적극적인 시도와 참여를 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앱 등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참여해보고 내게 맞게 적용을 해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시도와 참여 속에서 원만한 모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들이 찾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일기법 어플인 엠볼이 있는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시일기장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해볼 것인가 하고 한 달간 사용을 해봤어요. 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이라서 거부감이 좀 많이 들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그래프화되고 통계화되는 모습들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더 챙기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더 극대화해서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엠볼로만 진행을 해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조금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2월부터는 기존 상시 일기장과 엠볼을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가를 좀 찾아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행아웃 교화단의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연결 상태가 다 고르지 못한 점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아웃 교화단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또 중점을 두었을까요? 네, 저는 우선 언택트 마음 공부는 공부 환경이 잘 갖춰진 교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게 주변에 익숙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알아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내 삶에서 이 공부를 통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법회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잘 챙기지 않으면 꾸준히 온라인으로 공부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조건 속에서 언택트 마음 공부를 한다면 늘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에 왜 온 것이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얻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쳐서 온라인 법회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결국에는 관심에서 멀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삼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관찰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개발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교화를 하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분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천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매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태를 더 주밀하게 따라가고 관찰하기가 오프라인 대면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와 어떠한 심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실제 실행은 잘 하고 계신지 살피고 관찰하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더욱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교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계속적으로 온라인 현상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교화자가 대소유무의 그 능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온라인 환경을 더 활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온라인 상황에서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소통을 중시해서 초반에 코로나 시대가 막 왔을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일방적인 어떤 한 방향으로 그냥 전송하는 방식들을 많이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찍이부터 줌을 활용해서 굉장히 상호 간의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겼는데요. 그래서 투웨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채고
그래서 그것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도 이제 코로나가 정말 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다 그것이 회복이 된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온라인을 계속적으로 병행하면서 또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계속 상호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문이나 평가를 막 즉석해서 내보내서 그것들을 수합해서 사람의 어떤 상황을 더 관찰을 잘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AI를 보급하는 것까지도 멀리 장차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선도해가면서 그렇게 교화를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네,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걸 발전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용으로 또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집 대담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온라인의 장점이 또 많다더라, 괜찮더라.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100% 다 대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이 비대면도 함께 좀 병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온라인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 앞으로의 교화 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또 계획도 조금 궁금하고요. 먼저 교무님 이야기부터 또 들어볼까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서울교당에서는 가장 이번 온라인 교화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소득이었던 부분은 상시훈련 문화가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교당에서는 원기 106년 1월 1일부터는 저녁 달빛 정진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저녁 일과 수행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녁 9시부터 30분 동안 월, 수, 금은 연불, 그리고 화, 목, 토는 참회 20일 헌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의 상시일기를 함께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당에서 1월부터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경 노트를 이제 모두 교도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이제 그날 사경의 법문을 같이 봉독하고 또 교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밴드에 참여하신 교도님들께서 댓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주제로 마음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저녁 심구, 이제 저녁 기도의 노래, 그리고 저녁 심구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달빛 정진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사실 저희가 밴드 라이브로 시작한 후에 처음 새롭게 도입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교도님들께서 35명에서 50여 분이 사실 함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나날이 갈수록 참여 교도님들께서 많아지고 일반 교도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좋은 부분이고요. 근데 또 이걸 통해서 이제 교도님들께서 이게 이제 혼자 하면 저녁 일과를 지키는 것이 사실 상황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이제 교무님 3분, 저희는 이제 교당에 교무님이 3분이 있는데 딱 한 화면에 교무님 3분하고 함께 50여 분의 교도님들께서 매일 저녁 함께 이 저녁 일과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감동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으로 훈종되고 이 대중의 힘과 기운으로 함께 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어서 이 교도님들께서도 서로 이 부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원기 106년을 시작으로 이 새롭게 시작된 달빛 정진이 너무 좋다. 이름도 너무 좋죠. 네, 이름도 네. 잘 지었어요. 그래서 네. 네, 저녁 시간에 되면은 항상 이 딱 한 마음으로 딱 한 기운으로 뭉칠 수 있는 매일 저녁 이 상시훈련 문화가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도 서로 권유하고 이것 좀 참여해봐 너무 좋아 하면서 이 법을 서로 권장하고 함께 공부 풍토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교당도 이 밴드를 하기 전에는 이 온라인으로 행해왔던 교화 방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밴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 온라인 교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도님들과 이 상시 훈련에 대한 공부를 서로 권장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 밴드 라이브조차도 사실 들어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너무 연세가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이 핸드폰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교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새롭게 시작된 그 프로젝트가 콜콜 상련입니다. 네. 저희가 그 심심상련이라는 법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전화와 전화로 마음을 잇는다 하는 법정 나누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 교무님들이 이제 한 교도님께 콜콜 상련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이제 당신들도 전화를 받으시고 이제 어느 한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서로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법회에 대한 안내도 하고 평상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공유를 하니까, 아 정말 이게 생활 속에서 늘 교당을 떠나지 않고 이 도반들을 떠나지 않고 이 법이라는 한 마음으로 서로가 늘 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전혜복 교도님이 느끼신 온라인 교화의 장점은 또 어떤 것일까요? 네, 저도 단연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외국에 있다 하면 훈련에 들어와라, 법회에 들어와라, 선방에 참석해라 권하는 것을 이제 못한다고 당연히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는 어느 곳에 있으신 분이나 다 자유롭게 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점을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원학습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체감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원학습 인성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써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항상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원학습 인성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운영하는 모든 방법이 오프라인이다, 대면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왔었고,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것이,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직접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학습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또 그 원동력으로 공부도 잘하고 원대한 꿈도 갖고 이상도 갖게 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멈출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면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또 해보고 나니 기존에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고 멘토링을 정말 받게 해주고 싶은 청소년이어도 이 서울이나 경기 근방에 살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매주 한 번씩 와야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되고 나니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영광이나 익산에 사는 저 멀리 사는 학생들까지도 이번에는 원학습 인성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중에는 학교에 갔다 오고 토요일에는 막 늦잠을 자기 다반사여서 지각도 많고 결석도 막 가끔 있고 이랬는데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고 나니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제 시간에 딱 책이랑 나눠준 옷이랑 가지고 와가지고 다 앉아서 수업을 원학습 인성교육을 잘 듣고 또 실천도 그 책방을 잘 듣고 나니 실천도 잘 따라오고 해서 역대 했던 것들 중에 정말 우수한 사례가 될 만큼 원학습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장점은 참여가 더 원활하고 마음만 먹으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한 점이 이런 온라인 교화에도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마음 공부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낯설고 또 좀 어려울 수 있는 이 온라인 교화 속으로 기꺼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그동안 좀 낯간지러워서 못했던 그런 고마운 이야기들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교무님부터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달빛 정진방을 하면은
그 앞에 교도님들께서 이 참석 인원 숫자가 떠요. 이제 그런 모습들하고 댓글로 이제 열심히 그 의견을 남겨주시는데, 이제 사실 하루하루가 감동인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0분의 시간이 사실 길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단순하고 뭐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 30분에 교도님들 각 공간에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처럼 이 집을 곧 도량 삼고 교당 삼아서 이 밴드라이브를 접속해서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뵈면 아,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시간에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0여 분이 함께 정진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맑히고 있는 것이 세상에 이런 어둠과 많은 어려움들을 맑히고 있는, 근본을 맑히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면서 굉장히 큰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교도님들께서 늘 새로운 변화에도 어려움보다는 늘 모두가 전 교도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대중의 대합력으로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그 마음, 그 신심, 공심, 공무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품어 안으시면서 이렇게 묵묵하게 또 선도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성타원 최신경 교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젠 조금 교우님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젠 교도님 입장에서 그죠? 네. 우리 이재선 교도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함께 하는 것의 힘이 정말 중요하고 크구나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소리 없이 때론 소리 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교무님들 그리고 도반님들이 정말 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안학교단 교도님들, 교무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안학교단 카페부터 유튜브까지 10여 년을 넘게 매 2주 2회, 매주 2회 이상 교당에 오셔서 사진과 영상 작업을 해주신 안학교당 온라인 교화의 역사이자 기반을 만들어주신 송종원 교도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혜복 교도님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눈이 밝은 사람은 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매우 이제 법과 멀어질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경계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이것이 밖으로 향하는 기운을 안으로 함축하고 앞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기 위해 수양하고 정진하고 덕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저희들이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또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한치라도 마음을 접고 마음을 쉬면 그대로 수개월, 수년이 흘러가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이 저희들이 상시응용 주의사항대로 하루 일과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쩌면 더 발굴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실력을 이제 쌓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잠깐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그때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때를 기회 삼아서 내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하루 일과를 꽉 짜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보고 다짐을 하시는 시간으로 갖고 가시기를 더 신축드리고 저도 그렇게 또 저도 기원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상현 교도님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5년 전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여기서는 무슨 공부를 할까 하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쭉 활동을 이어오면서 느낀 점은 교화 단원들 각자가 온라인 공간 속에서 각자의 공부를 꾸준히 하고자 많은 시도들을 했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각자가 쌓아온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간 온라인으로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룬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닦아갈 수 있게 마음을 모아 단원들의 공부 분위기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네 분의 진심이 저에게도 참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당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마음 공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별은 가장 어두울 때 밝게 빛난다고 하지요. 힘든 상황이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은혜롭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서울교당 김혜원 교무님, 그리고 안암교당 이재선 교도님, 행하교화단 김상현 교도님, 그리고 새삼회 전혜복 교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분과 함께한 매거진원 특별대담 언택트 시대 마음공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